현재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시 치솟으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가운데 확산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던 미국 내 코로나19가 최근 들어 종전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울 정도로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11월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대응 실패 비판론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환자 급등주에서 잇따라 완화 조치를 보류하거나 되돌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 명제이던 경제 정상화 목표도 타격을 받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독감보다 못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악재에 겹쳐 11월 미국 대선 주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0% 지지율을 잇따라 달성하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몰아 11월 대선 승리까지 이어질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조 바이든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4년 전 대선 때만 해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청신호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발병 이후 잇따라 강력한 악재에 직면하면서 전 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양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여 이후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지내다가 198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지만 모두 중도 사퇴하였고 2008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47대 부통령을 보냈습니다. 3월에 치러진 13개 주의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력 후보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도하차를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공화당과 전 부통령인 민주당의 맞대결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떤 사람일까요? 풍부한 국정 경험과 확장성 높은 대중의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며 흑인뿐 아니라 소수인종은 물론 중서부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현재 77세라는 고령의 나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경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지지율의 차이가 더욱 커진 상황이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웬만하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런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 강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노선을 잡기 마련인데 미국은 현재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에도 서로가 중국과의 관계를 빌미삼아 밀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중 정책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에 대항마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반중 성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클 허시에 따르면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 점점 더 냉전 투사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코로나 창궐 와중에 중국 15번 칭찬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열을 올렸으며 민주당은 전례 없이 자신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자유주의 국제기구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해서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도둑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으며 중앙일보의 4월 24일 기사 니가 해라 친중파 대선 앞둔 트럼프 바이든 위험한 전쟁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미 전쟁 중이며 그 주요 전선은 바로 중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 상대방이 친중이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지율 추이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미중 관계는 더 험난해질 것이란 점이다. 미중 관계가 모택동 시대의 냉전 수준으로 퇴보할 것인지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정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